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SK바이오팜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장 뭐 어땠습니까? 양봉이 나오긴 했는데 막 재미있거나 그런 하루는 아니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죠? 저도 오늘 하루 종일 시장을 보고 있는데 굉장히 조금 지루하더라고요. 뭐 SK바이오팜도 역시나 뭐 크게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요 박스권 안에 갇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가 방향을 정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뭔가 대응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2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 이런 것들이 좀 나오기는 했는데 목표 주가를 일단은 13만원 정도로 제시했습니다. 하나증권에서 13만원이면 어디에요? 우리가 매도하려고 했던 절반 정도를 매도하려고 했던 그 구간이다. 이 꼭대기 라인이죠. 그래서 이 구간까지 온다라고 했을 때 뭔가 새로운 이슈가 나와서 돌파가 나오든지 저항받고 밀리든지 그런 모습이 연출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는 여러분들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때는 우리가 엑스코프리 처방량이 급감을 하면서 뭐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죠. 근데 4월부터 처방량이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다. 그래서 연간 우리가 생각을 했었던 가이던스 한 4억 2천만 달러 또는 4억 5천만 달러 그 정도까지는 달성이 무난할 거야 라고 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분기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실적이 조금 좋지 못하는 모습이 연출되면서 이런 액션이 나왔지만은 그래도 2분기 때부터는 다시 좋아지는 모습이라서 우리가 애초에 2025년은 이 정도 날 거야, 이 정도 벌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들은 달성을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일단 2분기 실적 추정치를 놓고 본다고 했을 때 전년 동기 대비 25.7% 정도 증가한 매출액 같은 경우는 한 1690억 정도가 나올 것 같고, 영업이익 같은 것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49% 정도 증가한 보다 390억 정도를 예상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와줬습니다. 전년이면 2024년도예요. 그쵸? 예. 일단 높은 밸류에이션 정당하기 위해서 2차 신제품 가시적 도입의 시점이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세노마메이트가 계속해서 영역을 확장하고 나라를 확장을 하면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약 하나만으로는 이 회사가 무한정 성장하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세노마메이트 하나로 이미 레벨업을 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서 이 레벨업이 천천히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계단을 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새로운 것, 제2차 신제품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미 회사는요, 후보물질 이미 확보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얼마 전에 CEO인가요? 누가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조만간에 좋은 소식 발표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025년입니다. 2025년 실적 전망치를 놓고 보면은 매출액 같은 경우는 6,700억 정도, 영업이익은 1,72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요거를 놓고 보면은 2024년도죠. 작년에 영업이익과 매출액을 비교를 해 본다라고 했을 때는 많이 성장을 하죠. 얘가 지금 2024년도고 얘가 2025년도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6,700억이야 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하나증권에서 얘기가 나왔던 얘기예요. 뭐 7천억을 얘기를 해주고 있고, 영업이익은 1,720억인데 여긴 1,550억인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크게 점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쁘진 않죠? 그리고 조만간에 아시아 쪽으로도 진출할 거기 때문에 올해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내년에 아시아 쪽에서도 본격적으로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은 충분히 이것보다 조금 더 점핑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매출은 뭐예요? 꾸준하게 우상향한다. 분기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연도별로 따지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매출은 올라갈 거야 라고 보고 있는 거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예전에 얼마 전에 우리가 좀 간 손상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좀 보긴 봤죠. 그래서 약물 유발 간 손상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FDA에서 규제 조치가 필요성을 평가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모습이 연출됐는데, 이상사례 보고 시스템 보고서에서 보면은요, 뭐 엑스코프리가 잠재적이고 심각한 위험, 그 다음에 새로운 안정성 정보 신호 목록에 포함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즉 요거예요. 요 부분이 좀 의심이 되거나 이런 것들이 좀 사례가 있었어 라고 하면서 지금 뭐 이상사례 보고 시스템에 등재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과관계 입증 전 초기 검토 과정에 불가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야 너희들 판매 금지 이런 쪽으로 가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엑스코프리 투여 환자가 15만 명에 달했고요. 미국과 유럽 현장에서는 처방 데이터가 꾸준히 축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축적이 되고 이제 몇 년 동안 축적된 데이터를 따라가 보니까 뭐 이상 사례 뭐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수집이죠. 뭐 의료진에게 보고가 되고 환자 자진 신고를 하고 뭐 제약사 의무 보고 등에 따라서 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좀 데이터들이 모여주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와주네요. 이미 2019년이죠. 얘네들 FDA에서 승인 당시부터 뭐 하고 있다? 주의사항에 간 손상이라고 주의사항에 등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라벨에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혀 새로운 그때는 없었던 그 부작용이 지금 당장 막 이렇게 불거졌다 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업계에 따르면은요, 요거 이상 사례 보고 시스템에 등록이 되면서 이제 신호 단계에서는 실제 규제하는 일부 사례만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규 안정성 이슈가 아니고 특별한 임사보고 없이 판매 영향 크게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심층 검토 후에 라벨 업데이트, 뭐 의료진을 경고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리스크 관리 강화 등 뭐 다양한 또는 단계적인 조치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당장에서는 뭔가 갑작스럽게 얘네들 쓰지 마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라벨에 따라서 좀 글씨를 좀 더 크게 한다든지 아니면 눈에 좀 잘 띄는 색깔로 바꾸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라벨에 대한 업데이트를 우선적으로 진행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간손상대에서는 여러분들이 미리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 허브경제TV 공식 채널 보시면 정말 중요한 것들 깔끔하게 정리해서 올려놨으니 많이 확인해서 요거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여러분들 이상한 것들 뉴스 보는 것보다 저희 허브경제TV에 있는 요 글들만 읽어보셔도 저는 뭐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이벤트가 곧 마감이 됩니다. 아마 내일 정도면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놨던 건데 아직 저희가 준비해놨던 물량이 조금 있네요. 원래는 이제 마감이 됐던 건데 몇몇 분들이 이제 요청을 해서 준비했는데 그분들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비어있는 자리 여러분들이 그냥 챙겨 가시면 됩니다. 저희가 굳이 그분들을 좀 기다릴 필요는 없죠. 어차피 선착순인데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